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연어 처리 바이블의 15번째 챕터 문서 요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어 처리 바이블 책은 다음과 같이 있고, 이 책에서는 PPT와 실습 자료를 이 URL에 GitHub으로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GitHub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서 오늘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먼저 문서 요약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문서 요약의 구분들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위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접근을 통해서 이 문서 요약이 진행이 되는지와 마지막으로 이 요약된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서 요약이란 이 텍스트의 의미를 유지하면서도 간략하게 줄이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요약이겠죠. 그래서 이 요약은 크게 이해하는 인터프리테이션과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문을 생성하는 제너레이션, 이 세 가지의 기본 과정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주어진 텍스트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I에 해당하고, 이 문서 표현을 요약문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변형 혹은 가공하는 것을 T,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줄여진 내용, 즉 서머리 텍스트로 생성하는 최종 요약문을 생성하는 G, 제너레이션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 요약, 네, 그래서 문서 요약의 유형은 입력 문서, 그리고 출력 문서, 목적에 따라서 더 하위의 개념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분에 따라서 어떻게 더 하위적으로 상세하게 이 요약 시스템을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력 문서입니다. 입력 문서는 문서의 크기, 사이즈와 그리고 도메인, 형태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문서의 크기는 입력되는 문서가 단일의 문서이냐 혹은 여러 개의 문서인 다중 문서이냐에 따라서 나뉠 수 있습니다. 단일 문서 요약은 이 시스템이 학습할 때 다른 리소스를 사용하더라도 하나의 입력 문서만을 처리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다중 문서 요약은 많은 신문 기사들에서 자동차 사고와 같이 어떤 같은 토픽에 있는 다수의 문서, 즉 다수의 뉴스 기사를 이제 일종의 코퍼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자율주행차다라는 이런 해당 관심이 있는 분석 기술이 있을 때 그와 관련된 특허 문서를 쭉 그룹으로 뽑아내서 이런 다중 문서 요약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혹은 하나하나의 단일 입력 문서에 대해서 또 특허에 대해서 또 요약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단일 입력 문서에 대한 처리가 좀 더 간단하고, 다중 입력 문서에 대한 요약이 좀 더 고차원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또 이제 이 다중 문서 요약 같은 경우에는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공통적인 정보가 중복해서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중복성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서의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 도메인에 대한 요약을 생성을 하거나 혹은 일반적인 도메인의 요약을 생성하는 이 두 가지의 구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도메인에 대한 좀 더 특정 관점을 혹은 특정 분야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학 분야의 바이오메디컬 혹은 법률 문서의 법률 문서 요약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해당 도메인에 대해서 주요한 개념들을 추출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최종 요약을 생성할 때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각각의 이제 도메인마다 이 문장의 연관성을 결정하는 다른 잦은 피처들이 이 도메인에 대한 핵심 어구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는 것이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한 입력 문서에 적용이 될 부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형태는 입력 문서에서 이제 구조, 스트럭처, 규모, 스케일, 매체, 어떤 미디어, 그리고 장르, 이런 것들을 기반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입력 문서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 문서 내 명시적인 구조를 말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매일 읽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 안에는 서론, 리터러처 리뷰, 메소돌로지, 익스페리먼트, 리절트, 이런 어떤 정형화될 수 있는 구조, 명시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런 구조들을 활용을 해서 각 파트마다 어떤 주요한 피처들을 찾아서 그 안에서 그 파트마다 요약을 생성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송이가 했던 연구가 이런 문서의 구조, 논문의 구조를 활용을 한 인풋 형태에서 연구가 되겠고, 앞서 설명한 이런 법률 문서 에서도 이 렉섬 시스템에서도 법률에 의거한 판결을 할 때 이 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나 서론, 문맥, 법률 문서 결론, 이렇게 정형화된 법률 주제 구조가 있어서 이런 구조에 의거해서 요약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제 예시로는 우리가 이제 HTML 문서도 파싱을 할 때 각각의 파트에 대해서 이제 추출을 하고 문장으로 구성을 한 후에 이 각각의 문장들의 예를 들어 중요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스코어링을 해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또 요약문을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규모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문서의 길이겠죠. 어떤 패러그래프 단위냐, 센텐스도 있겠죠. 센텐스 단위냐, 문단 단위냐, 이게 이제 기사의 단위냐, 여러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진 본문의 단위냐, 혹은 이런 본문들도 여러 개의 챕터로 구성이 된 책 단위냐에 따라서 입력 형태의 스케일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형태로 매체가 있는데, 요약 시스템에 이 정보를 전달을 하는 역할을 말하는 이 매체에서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접하는 요약 시스템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정보를 전달을 받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이미지나 비디오 혹은 오디오에 대한 요약을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매체에 대한 입력을 받아서 요약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입력 문서의 장르가 무엇이냐, 뉴스냐, 인터뷰냐, 리뷰냐, 소설이냐, 혹은 우리가 자주 보는 특허 데이터냐, 논문 데이터냐, 이런 입력 문서의 형태, 장르에 따라서도 이 특별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또 점수를 매기는 프로세스를 해당 장르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인 입력 문서에 따른 요약 시스템의 구분을 보았고, 두 번째로는 목적에 따른 것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용자 관점인데요. 가끔은 이제 사용자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의 요약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입력 문서 자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중요하냐에 대한 전체적인 좀 하이 레벨에서 요약이 아니라 특정한 정보, 사용자가 알고 싶어하는 특정한 정보의 요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단에 이런 내용을 이제 일반적인 제네릭한 요약 시스템이라고 하고, 두 번째 이 사용자의 선호도를 고려한 것을 이제 질의 지향, 쿼리를 기반으로 하는 요약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요약 시스템은 입력 문서에 기반한 중요한 정보를 보존을 해서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를 뽑아내는 거라면, 이제 질의 지향 요약은 사용자의 선호도를 고려를 해서 특정한 예를 들어 사람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이 이 요약문에 포함을 하면서 그 흐름을 잃지 않게 문서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용 용도에 따라서 이 목적을 또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사용자의 관심 분야를 결정해주기 위해 도와주는 수단이 사용 용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가 유용한 정보가 반영된 요약문입니다. 그래서 원본 문서에 필수적인 정보들을 포함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 저널이나 뭐 논문 혹은 뭐 특허에서 나오는 그 앱스트랙이 이 유용한 정보가 반영된 요약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이 시사적인 요약문은 이 유익한 정보를 포함하기보다는 원본 문서의 전반적인 설명만을 포함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책 가장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뭐 들어가기 앞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확장성이 있는데요. 이 확장성은 원본 문서의 배경에 좀 더 배경적인 거에 중점을 두거나 혹은 일부 이제 과거 문서와 비교해서 새롭게 나온 최신 소식에 좀 더 확장을 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SNS나 혹은 기사들도 되게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최신 소식에 기반을 둔 요약을 필요로 하는 이런 요구들이 많아져서 이전 문서에는 포함하지 않은 정보를 좀 새로운 문서로부터 요약에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배경 지식이나 어떤 최신 소식에 대한 확장성을 다 목적으로 하는 요약문 시스템의 구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력 문서에 따른 문서 요약 방법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파생이라는 것은 요약을 어떤 방식으로 유도해서 파싱을 할 건지를 나타내는데, 이 방법은 추출, 익스트랙션과 추상, 앱스트랙션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추출 요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통계적인 특징 같은 것을 기반으로 중요한 문장들을 추출을 해서 그 추출된 문장을 요약문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출은 말 그대로 기존의 원 데이터에 포함된 문장 중에서 뽑아냄으로써 요약문을 구성한다라고 하면, 추상 요약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의미의 뭐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거나 혹은 새로운 단어를 새롭게 이제 구성을 함으로써 직접 쓰는 것이죠. 이 요약문 자체를 기존 문서에서 일종의 뭔가 학습을 해서 새로운 문장을 생성을 해서 요약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추론이라던가 혹은 심층 분석의 방법들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출력 문서의 편파성에 대한 것입니다. 편파성이란 것은 하나의 어떤 것이 다른 것을 이제 선호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요약된 이 결과물 안에 이 편파성을 없앤 중립적인 태도로 이 요약문의 결과가 도출이 되어야 하는지, 혹은 일부 평가가 필요를 해서 좀 어떤 특정한 관점이나 혹은 뭔가 스탠스를 포커싱해서 일종의 편파성을 보유한 요약문을 뽑아내야 된다든지, 혹은 예를 들어 뭐 이런 거겠죠.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혹은 부정적인 의미로 뽑아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 출력 문서를 이제 도출을 할 때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형식 자체가 고정이 되어 있냐, 혹은 이게 유동적인 길이 혹은 구조 이런 것들을 다루는지에 따라서 나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문서 요약의 입력, 목적, 출력 문서에 따른 이 요약 문서 시스템, 요약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구분을 보았고, 지금부터는 이 요약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때 어떤 이제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통계적인 접근법과 그리고 기계학습적인 접근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통계적인 접근법은 주요한 주제나 어떤 사용자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 일부 피처라고 하는 이 자질들을 이용을 해서
텍스트 간의 연관성을 점수로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요약문을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문장 단위에서 주요한 문장들을 뽑아서 요약문을 구성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연관성 점수들 중 높은 점수를 받은 문장들이 요약문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통계적 접근법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피처들로는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이 용어의 빈도가 높은 단어들일수록 더 주요한, 즉 요약문에 구성될 단어이다라는 것이고, 텍스트의 위치, 앞에 설명될수록 중요한 단어이다. 이건 좀 잠재적인 의미들을 분석해서 어떤 이제 잠재적인 의미로 사용된 일종의 토픽들이 중요한 이제 요약문으로서 사용될 중요한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이 피처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용어 빈도 같은 경우에는 문서 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들의 중요도를 계산을 하는 것이고, 단순히 이제 프리퀀시만 보는 것과 더불어서 TF, IDF의 개념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위치 정보는 이 텍스트에서 단어들과 문장들의 위치가 이 문서 내에서 중요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때 잠재적인 조건을 갖고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연구를 토대로 보니 문서의 앞 혹은 알맨 뒤에 출연한 문장이 중요한 문장, 요약문으로 쓰일 중요한 문장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도출해서 이런 이제 경향성을 가설로 두고 이 각 문장에 대한 위치를 기반으로 점수를 환산을 하는 방법들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DP, Direct Proportion 같은 경우에는 처음 혹은 마지막 출연에 따른 점수 함수인데요. 얘는 처음에 출연을 하면 1점, 마지막에 출연을 하였으면 이 문장 내 단어 개수분의 1로 처음과 마지막, 특히 이제 처음에 둔 것에 점수를 더 많이 주는 함수 있고, IP, Inverse Proportion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뒤로 갈 인버스니까 이런 식으로 반비례 함수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올수록 더 중요하고 뒤로 갈수록 더 안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함수를 매긴 거고, 그 다음에 GS는 이 모든 단어를 반영을 한 해당 단어의 점수를 도출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1의 이제 x 위치 마이너스 1로 2분의 1의 함수 이 지수함수의 밑이 2분의 1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BF는 단어의 첫 등장에는 더 중요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다른 것들은 덜 중요하게, 그래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경우는 1점이고 다른 경우에는 이 이전에 있는 이 함수들을 여기 있는 이것이네요. 함수들을 활용을 해서 그 1값보다 더 작게 나오는 스코어가 도출되도록 하는 함수입니다. 마지막인 세 번째 주요 자질 중에 잠재 의미 분석은 저희가 LSA라고 많이 LDA 토픽 모델링 전에 이제 Latent Semantic Analysis LSA라고 이 문서들과 또 문서들에 포함된 용어들 사이의 관계성을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텀 다큐먼트 매트릭스를 인풋으로 두고 그러면 텀의 개수와 다큐먼트, 그러니까 텀이 n개고 다큐먼트가 m개라고 하면 n by m을 디컴포지션,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해서 문장의 중요도까지 계산 토픽들을 뽑아내서 이 레턴트한 의미를 뽑아내는 매트릭스를 구하게 되고, 그래서 각각의 센텐스, 즉 인풋의 유닛마다 레턴트한 개념들을 둬서 이 두 개의 차원으로 두고 그 각각의 잠재된 차원들에 대한 중요도를 인풋 다큐먼트 혹은 인풋 유닛마다 그 중요도를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개의 문장들을 토픽 1과 토픽 2 두 개의 디멘전으로 놓고
이 문장 1은 토픽 1에 대해서는 더 가중치가 높게 표현이 되는 의미적으로 표현이 되고 토픽 2에 대해서는 좀 낮게 각각의 이제 입력 문서를 토픽 1과 토픽 2에 대한 벡터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접근 방법은 기계학습을 통한 접근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계학습 접근법은 다른 접근법들과 같이 사용을 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다루었던 이 통계적인 접근법의 자질들이랑 결합을 해서 문제를 이제 더 좋은 성능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 결정함수의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결정함수라는 것은 주로 이제 문장이 요약문에 포함이 될지 아닐지 이걸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함수인 것이고 문서와 문서에 대한 추출 요약이 주어진 코퍼스에서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활용은 주로 이제 문장이 요약문에 포함이 될지 안 될지 이거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결정 함수가 베이지안 분류입니다. 그래서 이 요약문에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 이제 코퍼스로부터 추정된 값을 말하게 되고 이 센텐스 자체가 요약문에 포함이 될지 안 될지 베이지안 확률 값을 통해서 이 문장 S에 대해서 자질 벡터 우리가 앞서 활용했던 이 자질 벡터 이 피처들을 벡터로 이용을 해서 이 요약문 전체 아웃풋에 포함될지를 구하는 확률 기반의 수식입니다. 그래서 이 PSI 이 값은 이제 상수 값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이 앞서 이제 이 확률 값과 이 P 전체에 대한 확률 값은 코퍼스로부터 이제 추정된 값으로 이 추정 값을 통해서 이 최종적인 이 분류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에 대한 분류 값을 도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능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약이 잘 됐는지 그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작업은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요약을 생성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게 좋은 요약문이다 좋다라는 보장을 하기가 애매한 영역입니다. 다만 이제 이 애매한 이 영역의 평가를 또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하고 또 이 평가를 하는 그 시간 자체도 많이 걸려서도 이제 안 된다라는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이 평가하는 평가 방법보다는 좀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택해서 성능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 중에 하나가 이제 루지라는 방법 매트릭이고 이 매트릭은 우리가 BLU를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기계 번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평가 척도인 BLU에서 영향을 받아서 고안된 평가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 루지는 정답 요약과 그리고 이 정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요약과 모델이 생성한 요약을 비교를 해서 얼마나 더 많이 매치가 되냐 그거를 이제 n그램 단위로 카운트를 해서 계산을 하는 리콜 값을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 n그램의 사이즈고 count n과 n그램은 정답 요형에 있는 이 n그램 수입니다. 그래서 한 개 단위로 얼마나 이 정답 요형에 정답 요형과 이제 매치가 똑같이 이제 등장하는 게 많은지 그리고 그래서 카운트 기반으로 이 매트릭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 단어 자체가 똑같아야 되는 방법 일종의 이게 바이너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선은 빠르게 그리고 또 명확한 기준에 의거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그 문맥적으로 비슷하게 됐는데 단순히 그 단어가 없다라고 하면 이게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서 요약에 대한 파트는 여기까지고 이후에 이제 저희가 문서 요약에 대해서는 딥러닝 기반의 문서 요약 27장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실습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텍스트 랭크라고 하는 추출 요약 기법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리뷰를 추출해서 요약을 하는 두 가지 실습을 이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